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말이 있듯이 자손이 부모와 닮게 태어난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입니다. 과거 오래전부터 과학자들은 자손이 왜 부모를 닮게 태어날까에 대해 연구해 왔습니다. 쌍꺼풀, 보조개, 귓볼 모양 같은 형질을 자손에게 물려주는 유전에 대해서 연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유전을 연구하기에는 사람보다 완두가 훨씬 유리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에 비해 완두가 세대를 거듭하는 기간이 훨씬 짧고 한 번에 갖게 되는 자손의 수도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완두를 재료로 실험한 멘델의 유전 연구를 먼저 살펴볼까 합니다. 멘델은 순종의 둥근 완두와 순종의 주름진 완두를 가지고 실험을 하게 됩니다. 이유는 쌍꺼풀과 외꺼풀처럼 완두가 둥글고 주름진 것은 서로 뚜렷하게 구분되는 대립형질이기 때문입니다. 두 순종의 완두를 유전자형으로 표현하면 각각 라지알, 스몰알, 스몰알로 표현됩니다. 두 순종 개체를 교배하여 얻은 잡종 1대에는 대립 유전자를 하나씩 얻은 유전자형을 갖기에 라지알, 스몰알로 표현됩니다. 이때 잡종 1대의 완두 모양은 어땠을까요? 두 대립 유전자를 모두 갖고 있지만 결과는 둥근 모양인 한 가지 형질만 표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잡종 1대에 표현되는 형질을 우성, 표현되지 않는 형질을 열성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얻어진 잡종 1대는 모두 라지알, 스몰알 유전형을 갖게 될 것이고 모두 둥근 모양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 완두를 자가수분, 즉 한 그루의 식물 안에서 자신의 꽃가루를 자신의 암술 머리에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는 유전자형이 라지알, 스몰알과 라지알, 스몰알이 교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경우의 수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그러면 잡종 2대 유전자형은 라지알, 스몰알, 라지알, 스몰알이 나타나게 됩니다. 각각 둥근 완두, 주름진 완두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잡종 2대는 둥근 모양과 주름진 모양의 비율이 3대 1이 됩니다. 이렇게 대립 유전자가 분리되어 들어가는 현상을 멘델이 발견하였는데요. 이를 분리의 법칙이라고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 사람의 쌍꺼풀을 한번 살펴볼까요? 쌍꺼풀과 외꺼풀의 경우 쌍꺼풀이 우성이고 외꺼풀이 열성입니다. 따라서 유전자형을 볼 때 라지알, 스몰알의 경우에는 쌍꺼풀을 가지게 되고 스몰알의 경우에 외꺼풀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일단 자신의 유전자형을 알아보려면 가족들의 쌍꺼풀 유무를 알아봐야 합니다. 예시로 부모님이 모두 쌍꺼풀을 가지고 형제는 외꺼풀을 가졌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외꺼풀은 열성이므로 형제의 유전자형은 모두 스몰알입니다. 그렇다면 각각의 스몰알 유전자형은 부모로부터 하나씩 온 것이므로 부모의 유전자형은 스몰알을 가진 쌍꺼풀 유전자형, 즉 라지알, 스몰알이 될 것입니다. 이 스몰알 유전자형을 가진 외꺼풀 남자는 외꺼풀 여성과 만난다면 자손이 모두 외꺼풀이 되는 것이고 쌍꺼풀을 가진 여성을 만났다면 다시 유전자형을 분석해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여성의 가족들이 이와 같은 형질을 가지고 있다고 예를 들겠습니다. 외꺼풀은 모두 스몰알형으로 표시를 해주고 자손이 외꺼풀을 가졌으니 쌍꺼풀을 가진 어머니는 라지알, 스몰알형입니다. 따라서 여성은 쌍꺼풀을 가지는 유전형으로 라지알, 스몰알형이게 됩니다. 스몰알형과 라지알, 스몰알형의 자손은 라지알, 스몰알, 즉 쌍꺼풀, 외꺼풀 비율이 1대 1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확률은 분리의 법칙에 의한 확률이고 부모의 자손이 적을수록 이 유전자형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은 참고를 해야 하는 점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쌍꺼풀뿐만이 아니라 이마의 선 모양, 보조개, 혀 말기, 귓볼 모양 등 유전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으니 한번 나의 경우에는 어떠할지 생각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